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는지요? 오늘도 쉬는 날이고 노는 날이고 하신데 말이죠. 토요일이죠. 다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쉬셨는지요? 자, 오늘 다 잘 쉬셨다 생각하고 태풍 오는 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네요. 너무너무 일찍 시작했네요. 다들 갑자기 놀랬죠? 자, 오늘 조금 태풍이 와가지고 덥기는 한데 오늘 창원에서 세미나 마치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태까지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해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어와가지고 한번 모아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비타민C 초보자 왜 먹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먹나, 뭐랑 먹냐, 어떤 거랑 섞어 먹어야 되느냐, 섞어 먹으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섭취 방법 순서 어떻게 잡아서 먹느냐, 그 다음에 열심히 먹었더니 뭐 속이 부글거리고 설사가 나오고 이런 하는 호전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뭐 나중에 질문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유, 사운드가 너무 좋으신가요? 지금 방에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까봐 선풍기도 못 돌리고 에어컨도 못 돌리고 해서 이제 이렇게 부채질을 해야 되는 판입니다. 꽉 다 닫아놨습니다.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는 거제도 거제고 거제도 거제고 거제도는 항상 거제네요. 거제. 그래서 오늘 뭐 첫 번째 이야기로 이제 좀 왜 먹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먹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태 이렇게 좀 겪어보니까, 와, 정말로 소화 안 되시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20년, 30년, 40년 동안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소화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뭐 있어봐야 제산제, 그 다음에 뭐 식도 역류 때문에 식도 역류를 갖다가 이 관략근을 수술로 이렇게 줄이는 거, 이렇게 막는 거. 그 다음에 속 쓰리는데 뭐 제산제죠 뭐. 근데 털이 많은 거 갖고 병원 가가지고 털이 많은데요, 저 어떻게 해주세요? 방법 없죠. 트림. 트림 심하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식사만 하고 나면은 막 1시간, 2시간씩 트림 계속 하시는 그런 분들, 그렇게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이물감을 느끼고 막 더부룩한 거 외에 왜 속에 뭔가 이상하게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거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방법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싹 없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비타민C를 드시면. 신기하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비타민C 좀 많이 드십시오. 제가 비타민C 저도 좀 이제 또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은 초반부터 비타민C 한번 먹어보죠. 저는 항상 이렇게 왕창 많이 들고 다닙니다. 조금 뭐 시끄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부시럭부시럭합니다. 그래서 이거 특정 업체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는 근데 하도 이 드시는 분들이 어떠시냐면은 겁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번 주 토요일에 한 분이 비타민C 드신대요. 드시냐 그랬더니
그런데 세 알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루에 드시는 양이. 그래서 이 세 알, 오, 그러면은 효과가 어떠시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는 어떠냐? 뭐 하나도 좋아지는 거 모르겠고 이분도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5알을 보는 앞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5개나 먹냐. 그리고 1시간 세미나를 하고 나서 또 5개를 먹으려고 꺼냈더니 말리더라고요. 못 먹게. 예, 큰일 날까봐. 예. 그래서 먹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속이 이상한데 지금 참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위장이 튼튼해지면 비타민C는 10개를 먹어도 괜찮아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괜찮은 이유가. 네, 그래서 비타민C는 쏙 쓰리는 것이 없어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장에 나쁜 것들, 위염증 이런 것들이 잘 없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는 목적이 뭐냐라는 건데 첫 번째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항산화제니 뭐니 몸에 뭐 콜라겐을 합성을 하느니 뭐 이런 거 다 일단 간두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소화라고요. 소화. 네, 소화. 네.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연세 드셔가지고 장상피 화생이 생겼다, 뭐 위축성 위염이 생겼다 이러시는 분들 드세요. 네, 드시면은 아실 겁니다. 드셔보세요. 정말 괜찮습니다. 비타민C 정말 괜찮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무서워하시니까 제가 또 오늘도 한번 5개, 오늘은 특별히 6알을 한번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가 말리시려고 그러시는 분 있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 중에. 네, 말려보세요. 거기서는 아무리 말려도. 네, 자, 10알짜리. 자, 6개. 예, 6개. 자, 10알짜리 6개. 네, 이것도 뭐, 감추고 또 안 먹는다 그럴까봐. 네, 자, 우리 어머니가 준비해준 물로, 오늘 이런 물입니다. 네, 6알. 그것도 한 번에 넘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자. 먹었어요? 이렇게 한 번에 6개가 다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개 드시라는 거죠. 좀 이따가 제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쓰러지거든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네, 자, 비타민C 먹기를 두려워하시는 분, 네, 제발 좀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좀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오늘 완전히 이거 딴 제목이네요. 야, 이 제목 변경이 되려나? 변경을 하지 맙시다. 네, 자, 그냥 가시죠. 뭐. 네, 나중에 끝나거든 고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비타민C를 먹는 목적은 첫 번째 목적 소화제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소화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은 제 그 다른 영상에서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으니까는 그거를 좀 꼭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봐주세요. 제발 봐주시고 비타민C 좀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제가 명색이 제가 누군지 뭐 그냥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뭐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왜 먹느냐라는 건데, 왜 먹느냐? 소화시키기 위해서 먹는다라는 거죠.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드신다라는 겁니다. 소화. 네, 이거 뭐 자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도. 네. 그리고 비타민C 먹으면 시기 때문에 속쓰리다. 그거 아닙니다. 시다고 속쓰린 거 아니고요.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속쓰린 건데, 식사를 하던 중간이나 식전에 바로 드시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네. 또 뭐 정 어려우시면 식후에 드셔도 되고, 초보자도 사실은 아무 때나 드셔도 상관없어요. 식사, 빈속에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위가 튼튼해지면 빈속에 드셔도, 예, 속쓰림을 하나도 모르고 저처럼 이렇게 빈속에 5개씩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뭐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말고 뭐 어떻게 먹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드셔보시라 해야 돼. 더 도전해 보시라. 식사 한 끼 먹을 때마다 하나이라도 드셔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일 드시다가 2알로 늘리시면 되거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목적은 소화다라는 겁니다. 소화. 왜 먹냐? 소화 잘 된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소화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 되게 많이 계시는데, 제발 비타민C 좀 드셔보세요. 소화 정말 잘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한 번 딱 먹고 20년 동안 고생한 소화불량 그날 한 번 먹은 것으로부터 그냥 쫙 없어집니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오다가 전화 받은 분인데, 그분은 6개월 동안 먹었는데 아직도 고생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가스가 엄청 나오고 속이 부글거리고 아직도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1알, 2알, 3알 이걸 먹은 거를 한 3달 정도 먹다가, 그 다음에 6알을 시작을 했는데 먹으니까는 속이 안 좋아서 속이 쓰리다고 그러니까 중성 비타민으로 바꾸어서 또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데 또 중성 비타민은 별로 소화를 도와주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해서 그걸 다시 산성 비타민으로 아침에만 드시고 점심 저녁은 또 중성 비타민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설사가 자꾸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분은 아직도 스타트를 제대로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싹 다 먹고 있는 거 딱 끊고 비타민C를 우선 1알씩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한 일주일 뒤에 전화 다시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타민C는 소화제다. 소화되는 데는 너무너무 좋다. 최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 원리는 뒤에서 다시 또 한번 뭐 말씀을 드리죠. 자, 그리고 어떻게 먹냐라는 건데요. 예, 어떻게 먹냐? 예, 인터넷으로, 예, 비타민C를 주문을 해서 사 드셔도 되고, 약국에 가셔서 200알에 한 13,000원에서 15,000원? 1,000원부터 시작해서 있어요. 11,000원부터. 제일 싼 게 11,000원부터 있어요. 200알에. 그리고 맥스가 15,000원, 뭐 어떤 데는 18,000원 정도 받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약국에서 빨리 사셔서 우선 한 박스 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한테 인터넷으로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게 인터넷으로 사는 게 가장 쌉니다. 지금 제일 싼 게 600알에 26,000원 정도 합니다. 그거 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먹는 방법은, 두려우신 분은 식후에 드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이니까 비타민C 초보자. 식후에 바로 물하고 같이, 소금물을 제가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금물하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물하고 드십시오. 네, 물하고 드십시오. 네. 물하고 드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또 음식은 약간 간간하게,
무염식, 저염식 절대 안 됩니다. 무염식, 저염식 안 되고 약간 간간하게 드셔야 비타민C의 효과가 또 제대로 나옵니다. 비타민C 효과를 높이는 방법, 음식을 간간하게 드셔라 라는 거죠. 약간 뭐 짜다 이런 거는 짠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안 드시는 게 낫고요. 약간 어쨌든 내 입맛에 맞게 싱겁게는 절대 드시지 마라. 억지로 싱거운 거 먹기 싫은데 싱거운 거는 드시지 마라 라는 거죠. 뭐 싱거운 게 난 너무 좋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건 제가 못 말리겠는데 간간하게 드시고 비타민C를 같이 드셔 주시면 그 간간한 것이 소화를 하는데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C랑 같이 드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은 네, 되겠습니다. 어떻게 먹냐? 사가지고 그렇게 물하고 드신다. 그리고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네, 식사하고 나서 배가 좀 불러도 물 들어갈 자리 있으니까는 물 많이 하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뭐 몸이 너무 작아가지고 물 조금밖에 못 들어가면 또 뭐 줄이셔도 되고, 이거 체중 60kg 기준이니까는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셔보셔라 라는 거죠. 드셔보라는 게 아니고요. 드시라는 게 아니라 드시라는 겁니다. 드시라. 이 참 한국말이, 네, 이게 drinking, 네, 노무, 마시자. 약은 원래 마시는 거거든요. 한약, 마신다. 맞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약은 원래 마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먹는 게 쉬운지, 먹는 거, 술도 먹으러 가지. 술 먹는 거 아니잖아요. 마시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은 드시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다. 비타민C 마시세요. 그래서 네, 비타민C 마시는 거다. 많이 많이 드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먹냐, 그 다음에 이제 섭취 방법에 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해보죠. 섭취 방법 순서, 섭취 방법 순서. 섭취 방법. 다른 것들이랑 대부분 많이 같이 드시더라고요. 다른 것이라고 하면 다른 영양제랑 같이 많이 드시더라라는 거죠. 다른 영양제 지금 주로 보면은 뭐 CoQ10, 오메가3, 크릴 오일, 글루타치온, 비타민 B100, 엽록소, 폴릭산, 또 뭐 아연 따로, 멀티비타민, 비타민 D, 비타민 또 K, 뭐 비타민 E류, 또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또 판토텐산 뭐 따로따로, 네, 그렇게 유산균, 칼슘, 마그네슘 등등 많이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고혈압약, 당뇨약 다 드시고 계시는 분 많으시고, 예,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약 이런 거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영양제 이렇게 섞어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예, 그런 이야기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저한테 옵니다. 네. 뭐 올 때마다 문자 내용도 조금씩 다르죠. 일일이 답변 제가 다 해줘야 돼요. 답변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막노동입니다. 막노동. 예. 예. 어떨 때는 운전 뭐 2시간, 3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때도 문자 계속 들어와요. 또 답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예. 운전하면서도 문자를 보내요. 참. 저 좀 이러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차를, 예, 반자율 주행으로 바꿨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운전 조금 뭐 쉽게는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자, 지금부터
정리 좀 해보자라는 거죠. 많은 것들하고 같이 먹을 때 어떻게 먹을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먹을 경우에, 지금 초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보자는 비타민 C를 식후에 일단 먹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식후에 먹다가 한 4알에서 6알까지 올라가면, 6알까지 올라가시면 식전으로 땡겨도 돼요. 식전으로. 그리고 좀 더 지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완벽 위가 좋아지면 빈속에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비타민C 한 두세 개를 빈속에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면 위벽의 염증이 거의 다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테스트하는, 내 위에 염증이 있나 없나 테스트를 하는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테스트를 빈속에 한번 해보세요. 빈속에 한번 먹어보고 속이 이상하고 속 썩인다 싶으면 그때 그냥 밥 먹으면 돼요. 그러면 또 pH가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아져요. 안 썰려요.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한번 드셔보시라라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드시는 사람의 경우에는 식전에 바로 비타민 C, 유산균 이런 걸 식전에 바로 먹어야 돼요. 식전에 바로. 네, 다들 보니까는 유산균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유산균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그 일어나자마자 위 속이 어떻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모르시나요? 일어나자마자도 위 속은 위산이에요. 위산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막 다들 뭐 도대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는 유산균을 일어나자마자 드시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드시라고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식사 바로 전에 비타민 C, 유산균, 키토산 요렇게 먼저 먹는 겁니다. 먼저 먹어야 될 거. 왜? 위장을 보호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C가 들어와도 밥을 바로 밥 딱 갖다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밥 갖다 놓고 먹고 바로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얘하고 밥하고 이제 막 버무러지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버무러지기 때문에 얘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네, 초보자는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초보자는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한 2주, 3주, 4주 정도 지난 후부터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에 30분 정도 지난 후에 나머지 지용성 비타민 U하고 비타민 A, D, E, K 멀티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하고 멀티비타민, 예, 글루타치온, 비타민 B100 이런 거를 그 뒤에만 먹자라는 거죠. 뒤에 번에 식사 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영양제들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뒤에서 드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약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고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그래서 고혈압약, 당뇨약은 먹으라는 시간에 먹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식후에 그걸 이렇게 먹잖아요. 예, 근데 식후에 바로 드시는지 30분 뒤에 드시는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바로 드시면 식후 30분 뒤에 나머지 영양제를 드시면 되고요. 30분 뒤에 고혈압 약을 먹으라 얘기가 나오면 그거 먹고 나서 뒤로 30분 정도 뒤에 나머지를 또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시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식전에 먹어야 될 것은 키토산, 비타민 C, 유산균 이 세 가지를 밥하고 같이 버무려 주는 겁니다. 내가 밥 먹었던 밥하고.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소화를 시켜서 밑으로, 예,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산균도 별로 다치지 않고요. 비타민 C도 어느 정도 충분하게 그 항산화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돼 갖고 또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섭취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식전에 드시고, 그 다음에 식후 30분 뒤에 나머지 영양제를 드시든가, 고혈압 약이나 당뇨 약이나 어떤 약들이 있으면 먹으라는 시간대에 그거는 먹고, 그거 30분 정도 뒤에 나머지 영양제를 드셔라. 이렇게 분류해서 드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금물을 제가 용융소금을 먹어라 소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용융소금은 숟가락으로 깎아서 2스푼을 물 2리터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차 마시듯이 음료수 마시듯이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드셔서 소금은 그냥 적당히 채워가시면 되는데, 이 소변의 염농도를 좀 체크해 가시면서 드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렇게 좀 한번들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마이갓, 이 또 무슨 일이야? 네. 자, 그래서 드시는 방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전 반응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데, 가장 큰 반응들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속이 불글거린다. 그 다음에 속이 부글거린다라는 거 있고, 가스가 엄청 나온다. 네, 그 다음에 졸음이 쏟아진다. 네, 가스 나온다, 졸음 쏟아진다. 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게 졸음이 쏟아지는 거랑, 그 다음에 얼굴에 이렇게 뭐가 막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굴이 뭐 시커멓게 막 염증 반응 같은 게 올라오기도 하고요. 예, 다양하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 현상들이 나타나죠. 저기 피곤하다, 엄청 피곤해갖고 뭐 기력이 없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비타민C를 드시고 들어 누워서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견디기가 힘드시면 그냥 줄이시면 됩니다. 줄이거나 끊거나,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고, 줄이거나 끊거나 또다시 시작하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하시면은 이제 정상화 되어지는데, 대부분 이제 뭐 가스가 막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 가스 붕붕붕. 예. 근데 가스 붕붕붕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산균들의 그 증식이 촉진되어져 가지고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내 몸에 그 모세혈관 순환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내 몸에서 가스가 만들어져 나오는 것들이 이 장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스가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또 상상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밝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쨌든 유산균이 많이 정식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뭐 어느 것이든 사실 가스는 냄새가 안 나는 거니까, 가스 냄새 안 나요. 안 나니까는 그냥 그대로 그냥 붕붕 끼시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그냥 계속 드시면은 점점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헛배가 불러오는 게 있어요. 헛배. 이거는 이제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가스가 위장에서 생겨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이건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그 히스타민이라든지 게스트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위산의 그 프로톤 펌프라고,
수소이온 양성자 펌프가 돌아가는데 그게 돌아가면서 수소이온을 위쪽으로 위장으로 내보내면서 혈중에서 체액으로 녹아 들어온 가스 이산화탄소 가스가 다시 돌아 나가지 못하고 위로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뭐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흡배가 부른 이유는 거기에 이제 이 움직임이 있다. 물질, 위벽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흡배 부르는 게 한 일주일이나 2주일까지도 가요. 이렇게 흡배가 불러오는데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배가 확 불러와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배가 불러올 수가 없거든요. 미생물에 의해서 그런 게 일어난다면. 그래서 미생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들어있는 폐로 배출되어야 될 가스가 위로 들어오는 그런 거지 않느냐 저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래는 가스가 안 들어오는 몸이었는데 왜 하필 비타민 C를 먹으면 걔가 작동이 가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비타민 C를 먹으면 그렇게 흡배가 불러올까요? 그래서 흡배 불러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를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는 제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흡배가 불러오느냐? 어디서부터 가스가 나오느냐? 그 가스는 왜 나오느냐? 가스니까 가스 먹어야 되나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후전 반응들이 다양하게 오는데 제일 힘든 게 아마 졸음, 피곤함, 졸려 죽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배가 자꾸 부르니까 옷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죠. 네, 아니 되니까는 되도록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죠. 야. 오늘 왜 이렇게 렉이 많이 걸리나요? 렉이 많이 걸리네요. 빨리 하고 이쪽 방송을 한 개 꺼야겠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호전 반응까지 했고요. 부작용인데요. 부작용 여러분들이 하도 방송에서 많이 듣고 해가지고 이거 뭐 비타민C 먹으면 죽는 줄 아는데 소화 잘 되고 사람 살리는 그런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천연으로부터 비타민 C를 소화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양만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몇 그램씩 먹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몬 하나에 60mg 들어있대요. 60mg. 그러면 하루에 제가 6g 먹으라 그러면 60mg이면은 6g을 먹으려면 6000mg인데 한 개에 60mg 밖에 안 들어있으니까는 100개를 더 먹어야 돼요. 레몬 100개를 먹어야 6g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레몬 100개 드실 수 있으세요? 천연에서? 천연에서 레몬 100개 뽑아가지고 이거 천연 비타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팔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천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양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을 수밖에 없고 천연으로 6g 먹어서 가성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합성을 먹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호전 반응했고요.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부작용은 빈 유두 속 설변 이렇게 6가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빈 유두 속 설변. 이것도 유튜브에서 닥터 한스 비타민C 부작용 이렇게만 쳐봐도 검색이 되어져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빈뇨입니다. 빈뇨. 오줌을 누러 자주 간다. 제 친구가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막 계속 왔다 갔다. 야, 뭐하고 왔냐? 오줌 누고 왔는데. 또 왔다 갔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타민C를 요새 먹었더니 이렇게. 그래서 화장실을 일주일 내내 하루에 뭐, 한 7, 8번 들어간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몸에 있는 이상한 것들을 빼낸다. 갑자기 또 물을, 비타민C 때문에 물을 뭐 좀 더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몸에 있는 것을 빼낸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만 소변을 보러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빈요. 부작용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빈유. 예, 빈유를 유가 아니고 요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로결석. 요로결석은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요. 방광의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결석입니다. 방광의 수분이 부족할 때가 언제냐면은 한여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땀을 많이 흘려버리면 몸속에 있는 수분이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방광 속에 들어있는 오줌을 다시 해가지고 물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수분이 부족해지죠. 그게 농축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방광에. 그래서 오줌을 누러 안 가도 돼요, 그럴 때. 그때가 언제냐면 등산 갔을 때 여러분 물통으로 막 2개, 3개 먹어도 그날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잖아요, 오줌 누러. 한여름에 땀 많이 흘릴 때. 그게 땀으로 오줌이 다 나가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 많이 먹어도 땀으로 다 나가버리면 결국 해수되기 때문에 방광에서 물이 농축되어지고 농축되어지면 먹었던 비타민 C가 분해가 돼서 옥살산이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때 칼슘 같은 게 또 빠져나오게 되면 칼슘하고 옥살산하고 수산이라고 하는 건데 얘랑 결합해가지고 작은 돌멩이가 만들어지는데 수분이 부족한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저 지금까지 비타민C 20년 동안 먹었지만은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요로결석이 생긴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냥 네, 뭐 좀 재수 없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재수 없게도 어느 날 수분을 별로 섭취를 안 해가지고 네, 땀도 많이 흘려버리고 해서 이렇게 생길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뿐인데요. 비타민C가 이 요로까지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럽니다. 항산화를 위해서. 오줌으로도 비타민C가 나가는 게 좋다. 변으로도 나가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은 수분을 적게 먹어서 생기는 거니까는 네. 그러면 물만 다 섭취하면 되고요. 두통이 이제 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오는데요. 한 개는 산소가 부족할 때 오고, 한 개는 산소가 너무 많아서 오는데, 비타민C를 먹어가지고 오는 경우는 주로 산소 부족해서 오는 두통은 약간 두통스러운 두통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반신욕하고 나오면 두통 발생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잠자고 나면 일어났을 때 나는 두통 이런 거. 예, 그런 게 그 두통이 하나 있고 이건 산소 부족형 두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산소가 남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이제 비타민C를 먹으면 산소 이 공급 능력이 올라가니까요. 그거는 어떤 두통이냐면 여러분 심호흡을 이걸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는 두통이 있어요. 그런 두통, 유형의 두통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근데 둘 다 그냥 좀 있으면 다 괜찮아지는 두통이니까는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죠. 네, 두통. 그 다음에 빈, 유, 두. 그 다음에 두통까지 했죠. 그 다음에 쏙이 뭐냐면 쏙서림입니다. 빈, 유두, 쏙. 빈, 유두, 쏙, 설변. 네, 쏙서림이 일어나는데 쏙서림은 내가 위벽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얘가 내려가가지고 이물감, 그 다음에 녹으면서 수소 이온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극을 주는 거.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위산하고 만나가지고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빈유도 설변, 설사는 내 몸에
몸에 비타민C가 많을 경우에 주로 많이 일어나죠. 남아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버리면 이제 설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사 부분은 양을 줄이시면 안 되고요. 설사가 많이 생기면 예, 그것도 많이 먹어서 그런 거니까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장에 수분 대사가 갑자기 촉진되어지고 장에 붙어 있는 숙변 같은 것도 또 빠지고 장이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수분 배출, 흡수 이런 것들을 잘하고 비타민 E 자체도 또 수분을 약간 붙잡는 그런 능력이 있어 가지고 네, 이 수분이 대장에서 수분이 부족해서 변비가 만들어진다. 자, 그것도 결국은 나의 문제였던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다. 비타민C가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봐야 부작용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걱정 마시고 열심히 많이 드시는 게 참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이쪽 카메라.